제가 12년간 방송을 하면서 모아온 현직 아나운서와 기상캐스터 분들처럼 프로필 사진에 성공하는 방법 꼽아봤습니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입니다.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쪼놀이터 구독자 여러분, 조노을입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정말 사진 남기는 걸 좋아해서 많이 찍는데요. 사진은 이상하게 찍으면 찍을수록 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을 찍으면 찍을수록 좀 예쁜 얼굴을 담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아나운서를 준비하기 시작하고 처음 찍었던 프로필 사진을 좀 공개하려고 합니다. 진짜 이거 왜 폐기 처분 아직까지 안 했죠? 제가 왜 이걸 안 했을까요? 다 오늘의 콘텐츠를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이걸로 제가 1차 합격을 못하고 왜 내가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네요. 얘들아 힘내, 할 수 있어. 쌤도 이렇게 변했단다. 이건 이제 제가 최근에 찍은 아주 당당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스피치 강사로 이제 일을 하면서 필요해서 찍게 된 프로필 사진인데요. 어떤가요? 실물보다 낮게 나왔죠? 신뢰감을 주면서도 전문적인 느낌이 조금 물씬 나는 사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12년간 방송을 하면서 모아온 현직 아나운서와 기상캐스터 분들처럼 프로필 사진에 성공하는 방법 꼽아봤습니다. 또 뒤에는 우리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한 또 다른 꿀팁도 들어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세요. 네, 제가 오늘 정말 길게 준비했거든요. 먼저 이제 저번 영상 클립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프로필 촬영을 준비할 때 본인의 이미지 컨셉을 정하고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나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을 때 들고 갔던 사진이 뭐냐? 이효리? 정말 다시 태어나도 되게 힘든 그런 연예인 프로필 사진을 모아서 가져간 거죠.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에서 몇 초의 정막이 흘러요. 작가님이 이걸 어떻게 만들어 드리지? 막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죠. 이런 고비들을 넘어서 제가 이제 결혼을 준비할 때는요, 제가 사진 찍는 걸 진짜 좋아해서 아침 6시에서 샵에 갔었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다 끝나고 나오니까 한 새벽 1시?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제가 많은 웨딩 시안들을 가져왔었는데 이제 그 웨딩 시안들 중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첫 번째로는 스튜디오가 가장 잘 찍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이미지를 가장 닮은 사람들의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굳이 연예인뿐만이 아니라도 일반인들 분들의 이제 사진들을 통해서도 나랑 비슷하다 이런 사진들을 좀 찾아갔고요. 세 번째는 보여지고 싶은 이미지였어요. 나랑 닮은 이미지도 있지만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도전하고 싶은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가면 이제 작가님과 함께 상의를 하는 거죠. 왜냐면 스튜디오의 환경도 있을 수 있고 또 메이크업이라든지 헤어, 그리고 환경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이미지랑 또 구현할 수 있는 그 스튜디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의를 하고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컨셉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컨셉을 정하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정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두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하나는 여권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방문했던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그냥 여권 사진도 찍을 겸 방송이 끝나고 저의 이제 개인 소장용으로 가지고 싶은 프로필 사진을 찍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정말 스피치 강사로서의 레퍼런스를 위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강의를 하러 가거나 이제 강연이 있을 때마다 사용하는 사진인데요. 두 사진의 이미지가 확실히 다르고 헤어, 메이크업, 표정까지도 다 다르고 의상도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목적과 또 컨셉이 정확해야만 잘 만들어진 이제 프로필 사진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따뜻한 라디오 이미지를 갖고 싶어요. 혹은 카리스마 있는 앵커의 모습을 갖고 싶어요. 뭔가 포근하고 조금 다정다감한 모습을 남기고 싶어요. 이렇게 다양한 자신이 원하는 컨셉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의상도 달라질 수 있고 스튜디오를 선택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고요. 또 헤어, 메이크업 모두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돋보여야 된다입니다. 이제 보통 주얼리 광고 사진이라든지 의상에 대한 광고 사진 이런 걸 봤을 때 뭐가 돋보이나요? 그쵸, 그 여배우가 하고 있는 이 반지가 돋보이고 그 여배우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돋보이잖아요. 네, 우리가 찍을 프로필 사진에는 우리 얼굴이 돋보여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의상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내가 그냥 평소에 입었을 때 진짜 예쁜 의상이라든지 아니면 놀러 갈 때 입었을 때 예쁜 의상, 혹은 뭐
친구들과 같이 사진을 찍을 때 예뻤던 의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진을 찍었을 때 내 얼굴이 돋보일 수 있는 의상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의상에 있어서 내 얼굴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돋보이는 것들을 제거시켜 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많이 선택하는 게 바로 이 흰 셔츠입니다. 뭐 셔츠나 흰 티, 또 흰 목티나 검은색 목티도 많이 입으시죠. 그리고 나시도 많이 입으시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깔끔하고 촌스럽지 않아 보이는 아주 기본과 베이직한 아이템들의 의상을 선택을 많이 하세요. 몇 년이 지나도 내 책상 앞이나 아니면 이렇게 집에 걸어 놓아도 변색되지 않는 그런 프로필 사진을 얻으실 수 있을 건데요. 근데 제가 찍었던 이 노란 수트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보통 어디서 이제 옷을 구매하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정말 기본적인 아이템들도 많이 샀고요. 린넨이나 이런 거보다는 면 셔츠가 좀 예쁘게 나오는 편이고, 좀 고급스럽게 하고 싶다면 실크, 그리고 조금 따뜻해 보이고 싶다면 제가 오늘 입고 나온 이런 것처럼 좀 포근한 흰색 스웨터 같은 것도 좀 깔끔하고 예쁘고 따뜻해 보이는 이미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무늬가 많지 않은 깨끗한 디자인과 또 색상이 하나만 있는 것, 그리고 디테일이 많지 않은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화려한 프린팅이 많은 의상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 내 얼굴이나 나의 뭔가 포즈나 내가 가지고 싶은 이미지가 돋보이는 것보다는 그곳에 좀 집중될 확률이 높아요. 특히 이제 단추가 크게 달려 있다거나 아니면 옆에 포켓이 되게 크게 올라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 부분에 집중을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피스 같은 걸 고르실 때도 A라인은 이제 발랄하고 귀엽고 생기 있는 이런 느낌을 줄 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전문적인 느낌을 주고 싶다거나 좀 차분한 느낌을 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세월이 지나도 그냥 이 나이를 가늠할 수 없게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 H라인의 스커트가 있는 원피스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요즘은 스튜디오에서 이런 기본적인 아이템들을 구비해 놓고 있는 곳들도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세서리도 보통 되도록 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이제 볼드한 귀걸이를 막 이만큼 내려오는 달랑달랑거리는 걸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보통 얼굴에 집중되기보다는 다른 곳에 시선을 분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행을 타지 않는 아이템들을 보통 선호하는 편인데요. 딱 하나 이렇게 작게 귀에 딱 붙는 귀걸이, 아주 작은 귀걸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볼드한 진주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고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미지와 컨셉에 맞는 메이크업이에요. 보통 메이크업을 자주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어색하지 않겠지만 이제 자주 받을 일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촬영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야 예쁘게 나올까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렇다면 평소에 내가 하고 있는 메이크업의 사진을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가 가장 예뻐 보이는 방식으로 메이크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친구들은 쌍꺼풀이 없는 친구들인데 헤어 메이크업에서 굉장히 짙게 화장을 해서 너무 어색하고 눈을 이렇게 부릅뜬 것처럼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화장을 잘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메이크업도 좀 연하게 평소처럼 해주시는 게 나도 좀 얼지 않고 자연스러운 내 모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평소에 원래 메이크업을 받는 곳으로 무조건 가고 새로운 시도는 좀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 스튜디오에 샘플 사진을 좀 보여드리세요. 이 스튜디오에서 제가 오늘 프로필 사진을 찍을 건데요. 보통 이런 정도의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라고 보여드리면 여기는 메이크업이 좀 많이 날아가는 스튜디오군요. 혹은 여기는 음영이 굉장히 진하게 나오는 스튜디오군요. 라고 하셔서 그거에 맞는 베이스와 또 음영 메이크업들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보통은 펄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펄이 굵은, 입자가 굵은 섀도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눈이 부어 보이거나 그 펄이 조명에 반사돼서 조금 예쁘지 않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메이크업을 자주 받지 않으신 분들인데 중요한 프로필 사진을 찍어야 한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좀 여건이 되신다면 미리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 헤어스타일도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 요즘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은 이렇게 지금 제가 오늘 한 것처럼 이렇게 더듬이가 있는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많이
이제 찾으시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자연스럽게 해서 자연광에서 프로필 많이 찍으시는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 좀 단정하고 잔머리가 많이 없는 헤어스타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정말 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담기고 싶다. 혹은 자연광에 따라서 그 머리카락에 이렇게 가닥가닥이 다 보이는 그런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촬영하실 예정이라면 잔머리가 좀 많이 나와 있고 제품을 많이 하지 않는 헤어스타일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보통 변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차츰 머리를 묶어가는 헤어스타일로, 그리고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헤어스타일로 변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제품이 만약에 많이 묻어 있거나 혹은 머리를 묶어버렸다면 풀었을 때 자국이 남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보통 사진을 찍을 때 저는 그래도 사진을 많이 안 찍는 저희 친구들보다는 사진을 찍자 이런 포즈가 바로바로 나오죠.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는데 막상 프로필 사진을 찍어라 이렇게 하고 작가님과 저랑 단둘이 이렇게 공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가님께서 아니 왜 이렇게 굳어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너무 오그라드는 거예요. 막 제가 갑자기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보라고 하시고 작가님이 아련한 눈빛을 이렇게 주시라고 하세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다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에 갔을 때 포즈에 대한 팁이 있나요? 뭐 이런 걸 얘기하신다면 저는 딱 하나, 뻔뻔해져라. 뻔뻔해지는 만큼 좋은 포즈가 나오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사진은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 있게 나는 근데 사진을 너무 안 찍어와서 너무 어색해요 하실 경우에는 셀프로 찍어보시는 거예요. 먼저. 무슨 뜻이냐, 셀프로 내가 어느 각도가 예쁘게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저는 보통 셀프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무조건이에요. 이렇게 찍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저는 왼쪽 얼굴이 예뻐요. 인정? 지금 유튜브를 잘 보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 측면 사진은 왼쪽 영상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뭔가 어색하고 다른 사람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좌우 대칭이 정확하지 않아서, 연예인 빼고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우리는 좌우 대칭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좀 예쁘게 나오는 쪽을 살짝 틀어서 좀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표정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렇게 웃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결혼식 본식 때 너무 긴장하면 제가 웃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긴장하지 모르지만 저는 오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본식 사진이 진짜 팔자가 눈이랑 닿더라고요. 너무 찐으로 웃지 마시고요. 이렇게 웃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무 어색하다 그러면 육성으로 소리를 내면서 웃어보세요. 잘 나오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요. 어때요? 훨씬 낫죠? 어떤가요? 네, 이제 스튜디오를 어떻게 고르느냐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전해드릴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진짜 많은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영상도 좀 남겨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진을 남길 것이냐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얼굴이 어떤 스타일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유명하다. 진짜 이 작가님의 스튜디오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너무 예쁘게 나왔다라고 해서 제가 갔는데 저는 예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제 얼굴을 탓했죠. 왜냐면 저는 음영이 좀 원래 있는 스타일이라서 음영이 더 사진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약간 부리부리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전 눈을 정말 작게 떴고 심지어 보정을 안 해주신 거였어요. 그냥 진짜 원본이 눈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제가 최초로 눈을 좀 줄여서 보정을 해달라라고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저는 좀 부드럽게 결과물이 나오는 스튜디오가 저랑 되게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도 많이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톤의 스튜디오에서 잘 나올까? 이렇게 해서 좀 많이 고민도 해보고 서로 의견도 교류하고, 그리고 메이크업을 해주는 선생님과도 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헤어스타일이나. 또 스튜디오마다 잘 찍는 스튜디오 컷이 무조건 있어요. 어떤 스튜디오라고 해서 뭐 전신부터 클로즈업, 뭐 음영이 있는 거 아니면 뭐 자연광까지 모두 다 잘 나오는 스튜디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 비싸겠죠. 스튜디오에서 진짜 많이 올리는 사진들, 그리고 자신 있어 하는 컷들, 그런 것들을 메인으로 찍으셔야 합니다. 그 스튜디오에 가서 저의 또 다른 시안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작가님과 저의 또 다른 챌린지가 되는 거죠. 어떤가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아나운서와 기상캐스터 분들도 이제 준비하시면서 저의 영상을 좀 많이 시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나운서 합격할 수 있는 프로필 사진, 기상캐스터 합격할 수 있는 프로필 사진 찍는 법 알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어떤 팁을 드렸죠? 내가 잘 나오는 각도로 사진을 찍어야 된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내가 평소에 남기는 사진은 이쪽만 계속 수십 장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보시는데 이쪽 사진만 있다고 생각하면 심사위원들이 다 어떻게 보시냐면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틀어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정면 사진 하나 있어야 합니다. 정면 사진 이렇게 정확하게 내 양면이다 보이게 왼쪽 오른쪽 구분 없이 정면을 바라보는 사진은 꼭 하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찍어서 이제 주셨는데 친구들이 마지막 장에다가 프로필 사진 4장을 찍는 이력서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 양식 이력서에 그렇게 많이 넣는데 친구들이 전부 다 왼쪽만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면이 예쁘지 않은 친구인가? 정면 사진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얼굴이 중요하다. 이제 현직 분들이 찍는 사진을 보면 꽃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그 사진을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약간 뷰티 화보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제 합격을 잘하는 사진과 이제 현직 아나운서와 기상캐스터가 돼서 우리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더 많은 작품들을 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사진과는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예를 들어 기상캐스터로서 어떤 뭐 발랄한 프로그램들에 출연을 하게 됐을 때 필요한 사진들을 찍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어떤 지역사라든지 KBS, MBC, SBS에 제출할 사진을 찍는 거는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진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신선하면서도 조금 아나운서로서 지금 바로 방송에 투입될 수 있을 만큼의 이미지를 전달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니트를 입은 사진을 이력서의 맨 앞장에 실는 것보다는 그래도 단정한 자켓이나 원피스 그리고 너무 파여 있거나 너무 자유롭거나 이런 사진보다는 정확하게 내 얼굴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할 수 있는 사진으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현직 사진이 답은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친구들이 저의 유튜브 영상을 캡처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찍었던 이제 발랄한 프로필들을 보여주면서 선생님 저도 이런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찍고 싶어요 라고 하면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돼 말을 하는 이제 불상사가 생겨요. 너무 미안하지만 현직 되면 찍자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건 진짜 개인 소장으로 내가 정말 예쁜 오늘을 기억하기 위해서 찍는 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알려드릴게요. 합격한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을 보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모든 친구들이 합격한 사진이 뭐 전부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 친구가 이런 사진으로 합격을 했네. 이런 분은 이런 식으로 찍어서 합격을 했었네. 그러면 이 사진이 어떤 이미지로 보이는지 나도 스스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얼굴이 돋보이는구나. 이런 사람 같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좀 분석을 하고 사진을 찍어보고 시도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려드릴게요. 의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색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디자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디자인에서 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넥라인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멋 모르고 라운드를 입고 왔네요. 라운드 입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라운드를 입지 말라고 얘기한 건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는 보통 이제 얼굴이 동그랗고 하관이 조금 부각되는 게 싫었고 광대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에 있어서 늘 고려를 하고 의상을 고르거든요. 그래서 넥라인이 좀 시원하게 파여 있는, 그래서 저는 보통 스퀘어 넥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라운드 중에서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파여 있는 거 말고 더 바짝 목에 가까이 파여 있고 여기서 끝나는 넥라인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의상들은 제가 사진을 찍은 목이 없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넥라인은 내 얼굴형을 정말 잘 커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허리 라인도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내가 상체에 조금 살이 있는 스타일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절대 허리선이 위에서 시작하거나
그쵸?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면 더 부각될 수 있고요. 상체가 굉장히 짧아 보이면서 하체도 벙벙하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허리 라인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의상, 내 허리선에 맞춰져 있는 의상으로 선택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떠세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프로필 사진과 또 인생 프로필 사진 남기는 방법,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인생 프로필 남기시길 바랄게요. 안녕!